자, 손 한번 들죠. 자, 들렸어. 네. 자, 그다음 종이 바꾸세요. 늦었어. 다시 한번 해. 그래, 다시. 들고 있어 이렇게. 손. 여기는 공수처와 법무부 등이 위치한 손을 들고 있어. 전국 과천청사입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와 오케이. 종이 바꾸세요. 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장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장관, 김현장 등을 고발장 접수한 후에 다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들어보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발언을 하시면 짧게. 자, 잠깐만요. 영상을 내가. 예, 공익 잠깐. 오케이 하면. 예,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 송문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고발하러 함께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당에 우선 요구합니다. 반드시 국회 청문 과정에서 부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온갖 범죄의 고위공직자로서 특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갇혀 저질러서는 안 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 대표 한번 간단히 하시죠. 네, 투기자본감센터 공동대표 윤영근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느냐? 법이 없습니다. 헌법 있느냐? 없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부터 양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유전 무죄, 우전 유죄법만 적용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고발하는 이균영 판사는 부동산 투기꾼에 불과합니다. 가족들이 미성년자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온통 여기저기 부동산 투자해서 지난 2014년에 가족들이 매각한 토지가 229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차익이 180억입니다. 이균영 가족도 36억에 매각해서 25억 정도의 차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산신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 대비 16억이 누락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드러났습니다마는 비상장 주식 10억 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10억 원을 신고하면 부동산 투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법원장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은폐하고 비밀리에 공직자 등록을 허위로 했던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누가 그걸 만들겠습니까? 본인 재산 본인이 이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양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해야 됩니다.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민판년이라는 거대한 사법부 이 부패 조직 사법 하나의 민판년에 이재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김현장 하수인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김현장에서 아들이 인턴 뇌물을 받았습니다. 인턴은 이 법학과를 나오거나 또는 법학 전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인턴을 할 텐데 이 경제학과 나와서 미국에서 학생인 아들에게 10명이 안에서 특별히 인턴 뇌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걸 관리하기 위한 것이죠. 삼성장학생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그리고 딸은 어떻습니까? 딸 100억짜리 첼로 무상 임대 받았습니다. 본인 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투기로 돈 벌고 불법으로 또 판결도 하고 또 부인은 탈세해서 국세청이 추진까지 하는 이러한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김현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취소하고 민주당도 역시 지명을 취소하고 공수처장은 즉각 이균영을 체포하고
부실검증한 한덕수도 즉각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입니까? 한동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뒷부분 잘라. 뭐이 정도 하시죠. 뭐. 바로. 네. 행의정 잠시네트워크 중앙회장 김선호입니다. 판사는 양심이 불량하면 판사일 수 없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는 법과 양심에 따라 스스로 후보자를 철회하라.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를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제가 보충하러 일본어 하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의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심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그 최순실과 정유라 사건 잘 알죠? 이 정유라가 이 고급 승마 아마 최대 추정 20억, 보통 7, 8억.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는 7,800만 원 받고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유라와 이 이균용의 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우선 이 이균용의 딸이 갖고 있는 이 첼로의 값은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상으로 대차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환을 전제로 한 어떤 사적 채무이기도 하고 아마 보험료만 제가 볼 때는 1년에 몇 억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찰을 주고 정말로 임대 계약을 했다면 1년에 이것도 몇 억이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균용 이 딸에 대한 이런 엄청난 특혜가 있었는데도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검증한 이 한동훈과 이균용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불투명합니다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되며 한동훈도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버티면 한동훈 역시 탄핵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정도 하시죠. 네, 하면서 아니, 우리 두 방 따로. 아니야. 이게 뭐 기자회견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이거 무슨 올리는 우리끼리 또. 내가 올리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 힘들게. 일단 다 가시고. 예, 기자회견 끝났어요. 같은 얘기 또 반복할 거예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현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기자회견 후담이었습니다. 윤영대 멋있죠? 공동대표 아주 대표 중에 대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이신데.